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결제해본 아주 흥미로운 경험담입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이런 개념 설명보다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가능성이랑 또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걸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홍콩의 한 마트에서 기자가 레도페이라는 앱을 썼대요. 이걸로 테더, USDT, 그러니까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걸로 물건값을 냈는데 결제가 1초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거의 뭐 우리가 맨날 쓰는 간편결제 앱이랑 똑같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참 직관적인 경험인 거죠. 이 레도페이라는 앱이 홍콩 기반 핀테크 회사 건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비자 결제망을 이용한다는 거. 아, 비자망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비자 카드 받는 곳이면 이론적으로는 어디서든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그 기자분 후기를 보면 홍콩 내 여러 가게에서 써봤는데 뭐 결제가 안 되거나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요. 오, 네, 이게 뭐랄까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딱 보여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용하는 준비 과정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간단했다는 거예요. 앱 설치하고 뭐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본인 인증하고 이게 5분. 네, 5분도 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해외 거래소 예를 들면 바이낸스 같은 데서 USDT 충전하는 데는 1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 진짜 빠르네요. 맞아요. 그 가상카드 발급 비용이 한 10달러 정도 드는데 그거 내면 바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에 딱 등록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정말 앱 설치부터 결제 준비까지 10분이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신용도 확인 같은 거 없이 그냥 본인 인증만 하면 체크카드처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금융 접근성이 좀 낮은 곳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또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규제 때문에 이 레도페이 지갑으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기가 어려웠다. 이거는 좀 현실적인 제약 아닌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앱이 편해도 코인 충전 단계에서부터 막히면 사실 대중화가 쉽지는 않겠죠. 네, 접근성 자체는 좋아졌는데 여전히 각 나라의 규제 환경이 아주 중요한 변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도페이 같은 서비스들도 규제가 좀 불명확한 나라들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안 하고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요즘 많이들 쓰시는 트래블 카드랑 비교해 보면 환전 과정이 없다는 점이잖아요. 이게 되게 큰 차이 같은데요. 만약에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파운드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막 활성화된다면 해외에서 결제할 때 그냥 그 나라 통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딱 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환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건 뭐 단순히 수수료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는 변화 같은데요. 그렇죠. 그 환전할 때 불편함이나 뭐 수수료 부담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요. 여러 나라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결제할 때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딱 지불되는 그런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편리해지고 널리 퍼지면 이게 각 나라의 통화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 통화 주권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소위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거죠. 기술은 이미 막 국경 없이 결제 경계를 허물고 있는데 이걸 각국 정부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조율해 나갈지 이게 정말 관건이 되겠네요. 네, 결국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는 이미 현실이긴 한데 이게 정말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 되려면 뭐 사용자 경험 개선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하고 또 그걸 제도가 어떻게 수용할지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 홍콩 사례는 그 가능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같이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술이 앞으로 당신의 결제 생활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정말 해외여행 갈 때 환전소부터 찾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먼저 충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날이 올까요? 아니면 각국 정부가 자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를 만들거나 아니면 규제를 더 강화해서 좀 다른 길을 찾게 될까요? 이 기술의 편리함,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